우리 시대는 이 각자의 지금 일어나는 일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식품을 만지는데 천연 재료로 가지고 천연 맛을 내고 천연으로 갖고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고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연이지만 맛이 없으면 오래 못 먹어요. 맛있어야 돼. 그러고 우리 몸에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능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능성이 들어갈 때 몸에 나쁜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좋은 걸 밸런스를 맞추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품에 기능성이 들어가려면 이 기능성하고 이 식품하고 이게 연법이 맞아야 돼요. 재료와 재료끼리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잘 맞추면 배가가 되는 거죠. 기능성이라는 것은 배가를 시키기 위해서 기능성이지 저하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능성을 바르게 했다면 기능성이 맞는 거고 기능성이 틀리게 했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기능성이 옳은 겁니까? 천연 재료가 옳은 겁니까? 둘 다 옳다, 야야. 근데 둘 다 아니다, 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조화를 맞추어라. 왜? 지금은 조화를 맞추는 세상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선조님들은 조화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왜? 기능성을 개발할 만큼 지식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 기술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데서는 기능성을 만들고 섞을 수 있는 그만큼 지식도 갖추었고 우리가 알아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것이 신의 버금가는 데까지 와 있다.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들이 만들어준 거는 기본을 만들어준 거고 우리가 만져가지고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하는 생산이에요. 그만큼 성장을 했다. 진화를 했다. 과학이 이만큼 발전하는 것도 진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식이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지식을 생산하고 그 지식을 재다시 흡수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거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은 생산한 거를 먹으면 돼요. 그러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음식을 먹게끔 해놨을까? 공부해라고. 왜 오장육부를 만들어 놨을까? 이 5대양 6대주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 맞게끔 다 이 지구에 펼쳐놓은 거하고 우리 인간 육신은 맞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끔 발전돼가 있고 이거를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과거 거를 자꾸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내한테 약이 될 거냐? 그것도 편견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언제 요새 이런 강의 안 하죠. 본문을 안 하는데 산삼을 2뿌리를 먹었는데 효력이 없더라 그래요. 산삼을 2뿌리 먹었는데 그래갖고 효력이 왜 없나 이렇게 하고 따뜻하니까 저기 썽을 냈네 저기. 산삼을 2뿌리나 먹고 썽을 하면 내면 산삼 3뿌리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음식도 좋지만 썩내지 않으면서 섭취를 해야지 이것이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지. 네가 이 음식 좋은 거 먹었는데 썽을 내pos다. 만일에 좋은 걸 더 먹이면 어떻게 돼요? 썽을 더 크게 낼 거 아니야. 하느님이 그렇게 운용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느냐? 네가 썽을 많이 내면 네한테 음식이 안 좋은 게 와요. 근데 우리가 참 부드럽고 아주 지혜롭고 사람들을 잘 대하면 좋은 음식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뭐든지 지금 우리 변해갖고 우리 앞에 오는데 우리가 좋은 거를 다루려 그러면 내가 좋은 이치로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은 게 내 앞에 다 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이 이 조금 아주 질이 떨어지게 하고 있다. 절대 우리는 질 떨어진 것만 만나지. 아무리 좋다고 니한테 가져와도 니는 그거 못 써요. 내 질을 키워라. 그리고 내한테 오는 거는 뭐든지 의심하지 마라. 내한테 올 때는 이런 음식이 내한테 이런 게 온다면 내 질을 쳐다보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내한테 오는 것은 지금 내 질을 보는 거예요. 내 질량이 약한데 절대 좋은 환경이 안 온다. 만일에 임시로 왔다라고 하면 그게 나갈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음식에 뭔가 질 좋은 걸 바라고 또 천연을 바라고 이런 걸 바라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필요하게 만들어서 바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치? 음식 문화를 앞으로는 엄청나게 변합니다. 음식 문화가 그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한테 나쁘게 오게끔 우리가 살았으면 절대 나쁜 것만 오지 좋은 게 안 옵니다. 좋은 게 올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절로 그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는 데에서 내가 바르게 하려고만 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자꾸 물질만 가지고 뭔가를 분별하고 물질을 갖고 채워줌으로써 좋다라고 지금 이 생각을 하는데 물질을 채워줌으로써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분야만 배우다가 보니까 이걸 갖고 너무 좋다고 이것만 하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역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쪽 분야가 모질할 때는 이쪽 분야 모질하는 것을 이걸 교육으로 가르쳐야 돼요. 모질하는 것은 교육으로 가르쳐 갖고 이걸 끌어올려야 그래야지 이 사람한테 맞는 그 색깔을 이렇게 첨가했을 때 너무 좋아하죠, 이제.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많이 좋아하니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을 때는 밸런스 안 맞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로 갖고 밸런스를 맞춰버리려고 자꾸 들면 다른 데서 무너져요, 이게. 다른 게 무너진다, 이 말이죠. 내 내면의 색깔을 보라.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력,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이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내가 활동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하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밸런스 안 맞게끔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되는가? 내 삶의 주의가 그렇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색깔은 분명히 에너지는 다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우리 좋은 색깔이 있고 탁한 색깔이 있는 거죠. 맑은 색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을 맑은 거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맑아져야 돼요. 근데 내가 맑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맑은 거를 찾았는데 입고 가니까 남들이 좀 안 치주는 거죠, 이게. 나는 좋은데. 그게 네 색깔이다. 그래서 네가 그걸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바른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나면 성장을 하면 내가 보는 색깔이 틀려져요. 이거 더 성장을 하면 또 보이는 색깔이 틀려지고 내 의복을 입어도 내가 벌써 내 몸이 알아. 내가 성장한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 나는 색의 전문이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이 색이 맞는데 입힌다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 길게 못 입어. 그 질량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내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그 내면을 갖추는 데 힘쓰고 그러면 그 색깔을 딱 옆에다 딱 놓기만 해도 너무 좋다고 지가 손을 잡아요. 내가 골라가 이게 맞다라고 달라들지 말라는 거죠. 그 색을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내가 조금 20대인데 이런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까? 나는 바쁜 거예요.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실력이 다 안 찼어.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나이와 비례를 하는데 나이가 될 때 나는 30대에 할 수 있는 건 30대에 해야 되고 40대 해야 되는 건 40대 해야 되고 50대 해야 되는 걸 50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50대가 됐는데 나는 뭔가 갖추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갖춰지는 거는 같아. 그래도 아직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보다 조금 덜 찼다라는 거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일인 거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올라갈까? 열심히 하면 올라갑니다. 교육을 받는데 열심히 받으면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내 삶이 어떻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늘이 어떤 식으로 도와도 도와요. 그것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시킬 때가 있고, 그거는 현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꾸 키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선에 나는 이 돈 벌러 나가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시킨 적이 없어요. 이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면 이게 현장에서 하는 이 공부들을 하는 게 엄청나게 재미있게 성장을 합니다. 왜? 현장 실습이니까. 재료를 다 대줘. 그 재료가 사람들이고 인연법이고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감사히 여기고 나는 여기서 잘 이렇게 운용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며 가면 될 텐데 그걸 나는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생각은 높은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양이 안 차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걸 열심히 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저거를 해야 된다. 내가 저거를 하기에는 좀 버겁다. 아직 하지 마라. 저거를 하는데 내가 자신이 있다. 해라. 요렇게. 저거를 공부를 하면서 저걸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걸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우리는 일하는 건 줄 착각을 해요. 우리 기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직원으로 들어갔다면 그 기업에서 일하면서 돈 벌러 간 게 아니고 거기에서 환경을 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 공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우리는 돈을 벌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줄 알아버리면 그러면 일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머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홍익 인간들이 돈의 노예에 대해서 되는가? 그거는 모순입니다. 홍익 인간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해야 돼요. 돈은 많이 주든 작게 주든 그걸 간섭하지 마라. 주는 만큼 가지고 생활을 하면 되고 우리는 니보다 지금 더 어렵게 만들면 그때는 어떻게 살 건가? 주는 만큼이 그것이 내한테 올게 온 거예요. 그걸 갖고 아껴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공부가 끝나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 엄청나게 줄 것이야. 공부할 때는 다 너가 먹고 지내고 딱 공부하고 요만큼 딱 줘. 너 공부하면 공부할 만큼 그게 되도록 해줘.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좀 이렇게 갖고 요 좀 공부 비용까지 주는데 안 하고 이걸 써붙다. 조금 시간 지나면 공부 비용은 거기서 안 들어와요. 모든 것은 네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때 요걸 하라고 준 것이지 요걸 한 개를 빼버렸어.
그러면 고등어를 하나 안 먹고 나는 공부할 거야. 그러면 고등어 먹어야 될 돈을 여기에 들어오게 안 해줍니다. 아, 참 기가 차죠, 이게. 그럼 저 꽃이 필 때 꽃밭에 가기 위해서 경비를 좀 써야 돼. 그러면서 공부를 시켜. 근데 꽃밭에 가면 돈만 쓰고 안 가. 그리고 돈을 모아 다른 데로 갔다고 이게 다른 거로 썼어. 그렇게 다음에는 내년 되면 저 꽃밭에 갈 돈을 안 줘요. 2년도 안 주고. 우리가 내가 스스로 사는 줄 아는데 이 자연에서 우리는 신들하고 같이 살아요. 정확하게 보고 있고 정확하게 주고 있고 정확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잔재주 부리지 마라. 예? 왜?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 이걸 뭘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 삶 자체는 신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하고 활동하고 아주 빛나게 할 때는 그만한 걸 전부 다 밀어주게 돼 있고, 내가 잔재주 부리면 잔재주 부리는 만큼 전부 다 조금 더 어렵게 해갖고 잔재주 못 부리게 만들고, 잘난 척 하면 퍼뜩 니한테 준 게 소멸돼 붙는데 그 다음 안 들어와갖고 사는 게 미치겠고 막. 왜 육신을 만들어갖고 요 지구에 보냈게? 그런 거를 전부 다 조정하려고. 신께서 우리 육신을 덮으셔갖고 지구에 놔뒀을 때는 너가 육신을 갖고 너희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우리한테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이라는 유일신은 요것도 하느님이에요. 요것도 하느님이야. 그 모든 물질은 하느님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전부 다 하느님의 세포다, 이 말이죠. 그럼 하느님하고 다른 신, 개체신. 개체신은 하느님이라는 아주 유일신이 안 돼요. 전부 다 다른 신이야. 다른 신인데 이 신은 뭐냐? 비물질 에너지. 내 영혼. 요 육신 안에 들어가고 있는, 하느님 안에 들어가고 있는 하느님의 세포를 요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요걸 지금 덮어 쓰고 있는, 여기 내 자신이에요. 비물질이다가 보니까, 비물질이, 이제 뭔가를 아주 기하학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간 육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신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전부 다 내한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 지세포를 지가 관리 못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딱 맞게끔 준 육신이니까 이걸 갖고 관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혼이 발전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고 아주 거룩한 신이 돼서 우리 자리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요 지구촌이 엄청나게 중요한 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누군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신들이에요. 신들이 인간 육신을 받아갖고 지금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인간이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입에 묻은 소리로 하는 게, 야, 이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 돼야. 요때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홍익인간으로서 마지막에 사람 되기 위해서 홍익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주 척박한 데서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잖아. 2차 대전 이후로 얼마나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홍익인간들을 전부 다 여기 다 태어나게 했으니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데가 최고 척박한 데서 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작업은, 이 대자연의 작업은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요. 난 그걸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는 내가 설명 못 하겠지만 아마 테마적으로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공부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 공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왜? 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부터 해서 이 대자연에는 어떤 신은 있고, 이 어떤 신들의 어떤 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신은 무엇을 하고, 왜 우리한테 지금 신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있으면, 이는 신의 공부를 우리는 다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류의 신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이 척척척척척 나오게 돼야 되는 거라. 그래야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한테 주어진 이 공부할 때는 여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내가 어떤 활동할 때는 거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뭐든지 내한테 주는 조건을 감사하고 거기다 신경을 써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선원에서 공부가 안 끝났다면 선원의 이 공부에 주파수를 항상 두면 되는 겁니다.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뭐든지 선원에서 우리 총장님이 계시니까 총장님한테 항상 이렇게 연락을 하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 총장님이 나중에 이 제자들이 우수하게 낸 사람이시면 글로 연결을 시켜갖고 같이 공부하게 시켜도 줄 것이고, 이렇게 해가면 혼자는 다 못하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자들을 공부시킬 때까지, 그때까지 혼자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조금 요 안에서도 같이 공부를 나눌 수 있게끔 성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을 성장을 시켜서 그 일을 시켜주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조교수들이 나오게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내가 좀 쉽지요. 조교수를 얼마나 만들어냈느냐, 이 교수들이 또 이제 원 교수로 이제 올려놓느냐, 이런 작업을 지금 몇 명만 그렇게 만들어도 이 감당하는 게 확 달라요. 이게 전부 다 내 나름대로의 소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바르게 소질을 키워가지고 조교수들을 만들어 보세요. 예. 우리가 초발심을 잊지 마라. 이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초발심이 언제냐? 최고 깨끗할 때. 우리가 조금 편해지고 좋아지면 그때부터 초발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어떤 한계까지 가면 새로 다시 해야 돼. 그건 초발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100일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무너진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100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바른 내가 초발심으로 내가 이걸 잡아갈 때 이때지 공부한 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렇게 항상 초발심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 새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욕심은 내는 것이 아니다. 욕심은 내는 게 아니고 욕심 있는 거는 게 아는데 욕심을 부리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는. 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사람인고? 욕심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신들이 있어도 내가 부려야 될 때가 있고 부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환경도 내한테 부릴 수 있을 때가 있고 부릴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죠. 있는 건 다 있어. 제주를 부려야 될 때가 있고 부리면 지금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제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잡아가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내지 마라. 부리지 마라. 욕심은 가지고 있어도 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다. 크지 않으면 욕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지금은 부릴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욕심을 내가 이루기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거라. 실력을 갖추어서 언제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펼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갖추어내라.
요거를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 홍익선언을 열어가지고 지금 이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익 아카데미에 우리가 몇 기를 나왔다, 몇 년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고 내가 이 한 학기를 해보고 자신 없으면 물러나면 되고 자신 있으면 더 가면 되고 이렇게 해서 몇 학기를 나왔느냐 요게 따라 갖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내가 불평불만은 절대 하지 마. 불평불만 할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거기에서 떠나야 돼. 떠나야 돼. 불평불만 할 일이 있다면 떠나야지. 내가 거기서 불평불만하면서 같이 있으면 너만 어려워진다. 무조건입니다. 이 사회는 불평불만하는 사회가 아니고 이 지구촌은 불평불만하는 이는 지구가 아니에요.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바르게 쓰면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게 이 지구촌이고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큰 조건을 받아갖고 신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받은 게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말고 나는 뭔가 하나 빌딩을 가지려고 이 사회에 온 게 아니고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다르게 해주려고 주는 거지 그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를 내가 봐야 되는 거야. 뭐든지 줄 수 있어. 그는 주는 걸 바르게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내를 만들고 있어라는 거지. 누구든지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교육 속에 글이 있는데 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지도자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아니, 졸장부가 되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도 혼나죠. 그러니까, 우리 신경의 총장님을 믿고, 한번 우리 같이 하면 지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언젠가는 신경의 총장님이 이렇게 같이 공부시키고 못 있어요. 자기 자리에 자기, 이제 활동을 하러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는 지도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일반인은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인연이 이렇게 된 거는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 될 거예요. 예, 같이 한번 놀러 갑시다. 지금은 우리가 남한테 못났고 싶지 않을 때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못났고 싶지 않다라고 안 못나지냐? 갖춤이 모지려면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못난 사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갖춘 사람은 자신이 있죠. 갖추지 못한 사람이 나는 지금 못났고 싶지 않고 잘났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내면 딱 그렇게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솔직하게 내가 할 것만 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티 있으니까 제자리 보내는 거죠. 면접이 다 끝나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면접 볼 거냐? 말을 시킬 겁니다. 그게 말법 세상이에요. 말을 시킬 건데 아주 질량 있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우수한 사람으로 봐줄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따를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아주 질량이 모자란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누구한테 내한테 쓸데없는 말 이걸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로부터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돈을 가지고 이끌려고 그러면 그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의 힘이 강해갖고 돈은 빨리 떨어지고 돈이 없는 길로 사람은 한 명도 안 옵니다. 말의 질량이 우수하고 높게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힘이 뭐냐? 내공의 힘을 가져야 된다. 사람은 내공의 힘, 물질은 중력의 힘, 힘을 가져야지만 내 주위에 모든 걸 붙들고 내 힘으로 쓸 수 있다. 내공은 뭐냐?
내가 지식을 갖추고 또 진리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풀어내가지고 지혜롭게 이 뭔가 이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 지혜를 열은 사람이 내공이 찼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바꿔내고 사람의 생각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인류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말의 질량이 모자란데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힘든다. 힘이 들어서 계속 그렇게만 하면은 이게 널찍이 시작을 합니다. 힘들다는 건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 말이죠. 욕심은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못 올라가. 그래서 밑으로 자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밑으로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 해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아직 안 하면 돼. 안 하면 절대 안 떨어져. 요 자리라도 있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잘났고 싶어가 잘났다고 말하다가 이게서 요게 필요한 질량이 안 될 때 나는 떨어져요. 앞으로 이제 말의 에너지 세상이 옵니다. 그것이 인류가 나를 따르게도 할 수 있고 인류가 나를 버리게도 할 수 있는,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영약이 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을 하면 독이 되고 아주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질량 있는 말이 되면 하늘의 힘이 됩니다. 영약으로 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인류를 이끌려면 인류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이끌려면 나라에 필요한, 이 국민들이 필요한 말을 해야 돼. 돈이 많다고 안 돼. 절대로. 그러면 내 앞에 우리 조직을 이끌려면 이 조직원이 필요한 말을 해야 돼. 그럼 하나도 이탈 안 합니다. 그만한, 그렇게 이끌고 그 말을 쏟아내는 사람한테는 하늘의 힘을 줘서 이 조직이 돌아가게끔 경제고 뭐시고 환경을 다 줘요. 말의 질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이 진화하고 발전했다라는 것은 말을 할 때 표가 나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 내 자식한테도 자식이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자식이 떠나.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자식이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너는 자식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 네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자식이 부모하고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꾸 독을 주거든. 쓸데없는 말은 우리 인간한테 독이 돼요. 앞으로 이 사회는 2013년도부터 쓸데없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을 해. 우순간에 조금 견디지만 조금 더 가면 이 수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떠납니다. 말의 힘. 인류를 이끄는 자는 말로 이끄는 거예요. 말의 힘으로. 그게 인간한테 최고의 큰 질량의 무기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말의 에너지 시대다. 이 말의 에너지를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지금 내가 내놓느냐. 이거는 영혼이 말하는 거지 내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들어있는 나 자신, 영혼이, 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말법 시대, 말이 법이 되는 시대. 말을 잘못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고, 말을 바르게 잘하면 너는 아주 빛이 나고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준비하고 지금 이걸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말을 잘못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또 고마운 거예요. 요만큼은 내가 감사하고, 더 이상 내가 그 사람한테 불평불만 하려면 그 사람하고 멀어지면 됩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라. 멀리 하라. 내가 불평불만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상대한다면 너는 한 대 맞는다. 내가 떨어져. 불평불만 하지 마라. 사람을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한 발 떨어져 있거라. 한 발 떨어져 있어도 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갖고 자꾸 듣기 싫은 말을 한다면 두 발 떨어져라. 두 발도 안 될 때 세 발 떨어지면 됩니다. 떨어지는 게 계속 멀리 가면 이 말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이 사람한테 불평불만 할 일이 없잖아. 왜 붙어 있으면 노다지 불평을 하면서 나는 불평 안 한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대. 불평은 네가 하잖아. 이 원리를 못 풀어서 그래. 내가 보기에 아니면 옆으로 조금 비껴놔라. 그러고 뇌를 갖추어라. 나도 저 사람처럼 딴 사람 앞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사회 바르게 사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홍익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홍익 인간들이고, 필요한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힘을 주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못 할 때는 내가 잘났다고 입 열지 마라. 잘났다고 입을 여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모지람이 상대한테 들키고 상대한테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이 잘못한다고 그걸 내가 평가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알았으면 여기서부터 내 처리를 잘해라는 거죠. 남을 뭐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됐던 문제인데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거죠. 모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하고 싶은 게 모델입니다. 다른 건 하기 싫어. 잘 차려입고 무대 올라가면 최고 좋아. 전부 다 예뻐지고 싶고 잘 가꾸고 싶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모델 하고 싶어. 5대 모델, 세계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 모델 돼갖고는 안 돼. 세계 모델. 이 나라에서 모델을 바르게 뽑았다면 이 사람은 세계에서 아주 빛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델이라는 근본을 우리가 따지를 못했고 공부를 못했어요. 이치를 풀지를 못했다. 그걸 짧게라도 내가 이치를 풀어줄 테니까 풀어주고 나면 질문할 게 많을 것이고 그걸 또 풀어갈 것이고 근본이라도 내가 풀어줄 테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모델을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내한테 데리고 오세요. 절대 그렇게 유명세를 띠고 인기가 있는 만큼 잘 살게 안 해줍니다. 왜? 그만큼 잘났고 우아하고 멋진데 왜 하느님이 잘 살게 안 해줄까요? 우리가 무대에 올라갈 때 모델을 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우아하고 싶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재밌게 좀 풀어가자. 이 유명하고 싶어가지고 촤 그렇게 생긴 사람을 그 옷을 입혀서 올리보냈어요. 올리보내고 나니까 누가 반해요, 안 반해요? 누가 아주 경제적으로 실력 있고 뭔가를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반하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가요. 그래 결혼해가 데리고 간단 말이죠. 데리고 갔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자베스만큼 안 우아한 겁니다, 이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를 해갖고 인생을 살라고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버림을 받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찾으러 이 사람은 나가죠. 반짝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을 찾든지, 아주 피부가 더 빨간 사람을 찾든지, 또 찾으러 나가요. 이게 바람났다 그래요. 그 좋은 사람을 놔두고도 바람난 게 왜 났냐? 우아한 사람을 찾는데 우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 있으면 돌싱이 되는 거예요. 모델? 돌싱 1번입니다. 이 연예인? 돌싱 1번이에요. 다툴 거예요. 1, 2번. 왜? 연기를 해갖고 대본을 줘서 그걸 잘하니까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데리고 갔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 아닌 거라. 그럼 이 사람 돌싱 돼요. 조금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인성을 갖추지 않으면 모양으로 그렇게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델의 어떤 역할이 왔을 때 이 옷을 입고 이만큼 우아하게끔 무대에서 걸었다면 지금부터 네 모지렘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인성을 갖추지 않으면 옷을 벗는 길로 너는 추한 사람이 돼요. 화장을 벗기는 길로 그냥 일반인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내면을 갖추지 않고 그럼 끝모양으로 해가 보여가지고 내가 채택된 사람은 이걸 벗기는 길로 일반인으로 변해요. 문제는 내가 이 안에 내면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은 그건 벗겨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각 이 사회의 지도자들은 내를 도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게 내조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내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각 사회 지도자가 될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는 내가 내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보고 인성교육이고 사회교육이라고 한다. 홍익인간 인성교육. 이걸 갖추지 않으면 전부 다 돌싱이 됩니다. 안 갖춘 사람이 돌싱이 안 되려면 막일이라도 하면서 그걸 좋다고 그냥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지적인 사람은 막일하면 절대 살 수가 없어. 그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사회로부터 버림받는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사회를 볼 줄 모르고 사회에 덕되게 살지 못하니까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남편한테 덕되게 살지 못하니까 남편한테 내가 버림받고, 남자는 여자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못 사니까 또 버림받고, 모든 것은 버림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외롭고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인류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로부터 외로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하느님이 버림을 주면 어떻게 돼? 우리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돼버리면 곤란하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신들이 보호 아래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보호를 하면서 성장을 한 것이 이게 70년입니다. 성장을 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홍익사행대를 내주는 거예요. 하나를 생각을 해도 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하도는 내밀면 안 돼. 둘을 생각해도 조금 더 크게 내가 성장을 한 생각을 한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크게 한다면 나라를 위하고 조금 더 하면 인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게 홍익인간 삶입니다. 너무 이런 교육을 받질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다가 보니까 인류에 있는 지식과 문화는 다 먹고 진리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교육을 못 받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만큼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턱걸이에 걸려갖고 이를 못 뛰어넘고 있고 지혜가 나오지 않고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인류의 지혜가 안 나옵니다. 내 앞에 사람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성장을 하니까 성장한 만큼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내 앞에 사람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는 스스로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전부 다 태어난 거예요.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해라 한 것이 기술만이 아니고 재주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너 가지고 있는 이 영혼, 신, 이 에너지도 성장을 시켜야 됐다. 우리는 지금 사람 신이지만 사람으로는 인간 신이에요. 인간 신이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이 지구촌을 빚어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원신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가 신들의 교육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지금 전부 다 모델로 나선다라고 참 어저께 보기 참 좋죠. 이제는 규격 잡힌 게 아니고 각지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모델로 나와야 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런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아주 일반 사회에서 모델들이 막 나와서 세상에 새로운 경종을 울려야 되는 기성 세대들하고 기성적인 그런 그 맞춰놓은 거 말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이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내가 모델이 돼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돼.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이제 앞으로 K 하면은 옷도 잘 입고 나가야 되고 내가 관리도 잘해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국제사회에 우리가 내놓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를 뜯어보기 시작을 하고 말도 걸어보고 행동도 보고 뭐 행동을 이렇게 걸어보니까 이게 까칠하게 논다든지 하면 K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을 들을 때 아주 사랑스럽게 내가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K를 쳐다보면서 그쪽에 절을 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 주인이고 하나의 별들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 한 사람이 별들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나야 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서 모델을 하는 데는 인성을 갖추고 내가 내면을 갖추지 않은 그런 껍데기 모델을 해갖고는 내 인생에 나중에 결국은 피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성교육이 그만큼 홍익인간들이면 홍익인간답게 인성교육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K문화입니다. 내면을 갖추지 않고 껍데기로 내가 부자가 돼도 소용없고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사람.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은 얼마든지 모여올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이 대한민국 사람이 바르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또 편애를 하고 또 인종차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잘났다라고 하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평화가 올 거냐
인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해동 대한민국을 쳐다보면서 한반도에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느냐 요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나라는 잘 만들어놨어. 내가 다 둘러봤어.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 있어요. 이 한반도가 세계의 사람들을 질 높은 사람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손발을 맞출 것이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의 인성교육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우리 지금 내면을 지금 가꾸는 거와 내면이 같이 갖추어야만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 아주 보랏빛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작업을 시작을 할 테니까 시작을 하고 우리부터라도 하자. 우리부터. 우리 어제 보니까 모델들 많대. 전부 다 모델이야. 어제 내가 행사하는 걸 어제 지켜보면서 우리가 참 희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앞장을 서서 이끌 테니까 같이 한번 노래 가자.